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까만색으로 올 블랙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11월 말에 특히 온라인에서 하는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가 이제 1994년에 처음 미국에 생활하러 갔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미국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였고 그야말로 진풍경이었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한 2주 전부터 이제 우편함에 엄청나게 많은 전단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70% off, 80% off, 그야말로 70%부터 90%까지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이게 말이 돼?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 블랙 프라이데이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참사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라이브로 중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지 청소기처럼 오랫동안 사고 싶었지만 좀 가격이 높은 물건을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렸다가 사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부터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와르르르 뛰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있는데 하나가 남았다 그러면 그 텔레비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주먹 다짐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그 당시에는 정말 미국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진풍경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일종의 소비 중심 사회의 바카날리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카날리아라는 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바쿠스 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제사였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술에 취해가지고 약간 흥청망청하는 그런 행사를 얘기를 했는데 어느 사회나 이렇게 쌓여있던 걸 갖다 한번 풀어주는 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엉망진창이 되는 날, 중세기의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일이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저는 소비사회의 바카날리아다라고 그 당시에는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1년 동안 안 팔리고 재고가 쌓였던 물건을 갖다 한번 싹 뿌려버리고 진열장이 텅텅 비어있다가 12월 초부터 그 다음 해에 뉴 모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소비자 중심 사회의 일종의 신진대사처럼 느끼는 경우도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 특유의 문화였던 것이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할 거 없이 소비사회가 완성된 나라라면 어디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금요일에 시작하는지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대체로 휴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Fixed Holiday라는 거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휴일이에요. 매년 몇 월 며칠에 쉰다 이런 거죠. 근데 또 다른 종류의 휴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주에 어떤 특정한 요일에 쉰다 이런 휴일들이 있고 이건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흔히 Movable Feast라고 부릅니다. 이 무버블 피스트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땡스기빙이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인데 그 이전까지는 땡스기빙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크리스마스 세일 하기 조금 어색해요. 근데 땡스기빙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세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날이 항상 금요일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날로 고정이 된 거죠. 사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세일의 첫 번째 날이었는데 그날 세일을 갑자기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다 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간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는 거는 의미가 없게 됐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마치 하루짜리 세일인 것처럼 정착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가게에서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그날만 세일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 날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설 이전 또는 추석 이전에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추석 물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추석 때 여러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게 땡스기빙이 11월 말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1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큰 명절이 한 달 기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팔렸는지는 모든 기업과 미국 경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는 소비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백화점인 경우가 많았고 땡스기빙이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세일이 시작해서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산다라는 개념도 미국의 많은 백화점들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메이시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모습을 세계에 알린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전에는 산타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다가 메이시 퍼레이드에 나온 산타의 모습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통일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산타가 등장하는 퍼레이드가 우리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땡스기빙 퍼레이드였대요. 플롯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위에다 이렇게 큰 장식물 얹어놓은 이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칠면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땡스기빙 끝났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메이시스로 오세요 라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 퍼레이드 칸은 항상 산타가 썰매 위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런 메이시스 퍼레이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은 땡스기빙이 끝난 직후에 시작한다. 그래서 그 세일이 시작하는 날이 금요일이었고 그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거죠. 이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사이의 매출이 미국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공황 동안에 미국을 리드했던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대공황 때 수많은 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소비자들의 소비력도 많이 저하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 미국 사람들이 돈을 무조건 써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가족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되는 11월 말과 12월 말 사이죠. 그 당시 상공인들이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땡스기빙이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세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세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여일밖에 안 된다. 너무 짧다. 사람들이 이때 돈을 쓰니까 이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땡스기빙을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에서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로 옮기려고 했는데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가 루즈벨트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땡스기빙은 원래 날짜로 계속됐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땡스기빙 다음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명절의 리듬 때문에 생겨난 세일인데 이것을 왜 우리나라도 하고 지금 뭐 서유럽 국가들도 하고 어느 정도 소비자 사회가 완성된 나라들은 다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자상거래 때문일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 웹사이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기다리고 있다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크리스마스 세일을 미국보다 좀 늦게 시작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의 80% 90% 세일된 가격의 물건을 사고 나면은 자기 나라 포털에서 안 사겠죠, 물건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미국 명절을 기준으로 한 날에 맞춰서 세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미국인들한테 이날은 굉장히 신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조금 자기의 원래 경제적 상황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날이어야 되는데 왜 앞에 블랙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냐는 겁니다. 대체로 블랙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날은 나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대대적인 박앤세일과 연관되기 전에 그 역사 속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날이 있는데 19세기 말에 제이 구울드라고 하는 금융업자가 미국 전체의 금 유통을 독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금 본위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때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대요. 미국 역사 속에서 블랙 옥토버, 블랙 튜스데이 이런 대체로 증권시장이 추락한 날이나 외국한테 공격을 받은 날이 블랙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많은 백화점이나 온라인 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어인 게 참 독특한 거죠. 한 가지 썰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원래는 필라델피아 경찰들이 쓰던 단어래요. 땡스기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친척이랑 시간을 보내고 집에 되돌아가다 보니까 교통지옥이 됐다는 거죠. 게다가 크리스마스 세일까지 그날 시작하다 보니까 백화점을 가는 차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통경찰은 출근을 해야 됐대요. 그때 무전을 칠 때 야 블랙 프라이데이다 빨리빨리 나와 약간 이런 식으로 무전을 치는 것을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트래픽 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쓰여지다가 교통에 관련된 생각은 없어지고 이제 그냥 거대한 박앤세일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가게 안에서의 혼잡을 뜻하게 됐다. 요게 이제 이론 넘버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이제 흔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게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12월에 물건을 팔아서 그걸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흑자 전환을 하는 날이라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계장부에서도 흑자 적자라고 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서양의 회계 문화에서는 수익은 까만색 볼펜으로 기록을 하고 손실은 빨간색 볼펜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중세기부터. 왜냐하면 빨간색은 옛날부터 서구에서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는 잘 꿰고 있지만 나가는 돈은 소홀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가는 돈을 빨간색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빨간색이 적자고 그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날이다. 그래서 레드는 나쁘고 블랙은 좋으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좋은 의미다 라고 1980년대부터는 이 썰이 가장 유력한 썰로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보고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세일 퍼센트가 정말 파격적이에요. 막 65%, 70%, 심지어 95%일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세일을 한다고 그러면 뭐 30%도 파격 세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다음에까지 넘어가가지고 팔고 남은 것만 한 60% 정도 세일을 하는데 미국은 정말 90% 세일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왜 미국은 이렇게 물건을 싸게 팔까? 그러면 돈 잃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물류 수업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90년대 말이니까 지금 물류 상황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때 제가 이래서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 말이잖아요. 아직까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물류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대부분 공산품이 생산이 돼서 그때도 미국과 유럽에 공급이 되는데 그때 가장 싼 공급망이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컨테이너십을 타고 이제 LA나 샌프란시스코 항으로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대륙횡단 열차에다가 화물을 싣는데요. 그리고 그 화물이 쭉 미국을 가로지면서 주문량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항구에 나머지 물건이 쌓여 있다가 유럽의 주문량이 들어오면 컨테이너십이 그 물건을 유럽까지 싣고 갔다. 그래서 물류가 대체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이게 제가 90년대 말에 미국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는데 뉴욕이나 시카고나 유럽에서 주문 취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서 쌓이냐? 서쪽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뉴욕까지 왔는데 런던이나 파리에서 또 주문 취소가 발생하면은 그 물건은 뉴욕에 쌓이게 되겠죠. 근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뉴욕에 쌓여있는 물건을 다시 LA로 보내가지고 반품을 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창고에 쌓여가지고 팔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저장비만 잡아먹고 있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비워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할인율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의 그 사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1년 동안 참고 견디다가 한번 그걸 확 해소해주는 날들이 대체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날로 오늘날까지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50년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마트에서 텔레비전 차지하려고 아버지들끼리 권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옛날에 그 사람들은 저러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